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발을 하였고, 언론 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왔던 당대표 한동훈을 제외한 채 피고인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만을 초청한 만찬에서 2024년 10월 4일경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결 시일을 부결시키는 등의 단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등은 우리는 하나다, 다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대통령 윤석열과의 결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당대표 한동훈은 2024년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면담하면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 여론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유 씨에 대한 단호한 설명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실질적 진행을 요청하였는데, 면담을 종료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당대표 한동훈은 제외한 채 피고인만 대통령 관저로 불러 당대표 한동훈과의 면담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당대표 한동훈이 자신의 뜻을 너무 몰라준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당대표 한동훈에 대한 불신과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1월 4일 민주당이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당대표 한동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당대표 한동훈은 배제한 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당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 날인 2024년 11월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을 획득하고 있다, 계엄 예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야당이 추진하던 주요 현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식사 자리에서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귀국 중이던 2024년 11월 20일경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실 관계자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관련된 릴레이 규탄 시위,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국방부 장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조국 신당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 발표 등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1일경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 추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및 조국 신당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추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1월 29일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필요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도 대통령 관저로 불러 당일 있었던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및 2024년 12월 2일 예정된 민주당의 검사 3명 및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결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11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 이건용에게 대야 투쟁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 현재보다 대응을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시를 내렸고, 2024년 12월 1일경에는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국장 박덕재에게 다음날 오전 10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검토를 지시하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지휘하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서도 무기력한 여당이라며 당내 갈등으로 인해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특검, 탄핵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의원 전원 사퇴, 대통령 탈당 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없는지 고민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당시 전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1일 11시경에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2시 5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같은 날 14시경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4년 12월 1일 14시경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남발, 예산안 일방 삭감, 특검법 발의 등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수위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평소 대통령 윤석열이 민주당에 대한 인식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범죄 사실 중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3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의 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정부 예산안 일방 삭감, 특검법 발의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종북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